여자의 제잘제잘 북토크쇼 페차쿠차 시즌 1. 세 번째 책은 카르멘 사이먼의 절대 잊을 수 없는 것을 만들어라입니다. 상대를 완벽하게 사로잡는 메시지의 비밀이 담긴 책.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복잡하고 치열한 디지털 시대에서 남다른 성공을 얻고자 한다면 일단 사람들의 머리랑 마음속에 오래 남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려면은 절대 잊을 수 없는 메시지를 남기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여기서 기억 전쟁이라고 하더라고요.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핸드폰도 너무 잘 돼 있으니까 디지털 세상에서 오히려 디지털 건망증이 많이 생긴대요. 내 친한 사람의 번호도 모르고 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때문에 기억하는 것, 그리고 기억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절대 안 잊을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잊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람들의 번호가 언제나 내 핸드폰에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기억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기억이 원래 과거 거를 가져오는데 이 기억을 미래지향적인 기억으로 만들면 훨씬 실용적이고, 그리고 미래의 의도를 기억하는 것 자체가 비즈니스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책에서 보니까 상대의 머릿속에 한 10% 정도만 남기라고 나와 있는데 왜 굳이 10%만 남겨야 하는 걸까요? 더 많이 남기면 좋을 텐데. 저도 그게 왜 막 100% 남기면 좋지 않나 했더니 보니까 사람들이 머릿속에 뭔가를 듣고 기억을 할 때 90%는 망각을 하고 10%만 기억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대의 머릿속에 10%를 남겨라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는 10%만 남길 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굉장히 네. 조금. 그래서 글자가 막 써있는 그런 글자 그대로의 기억이 아니라 요점을 잡아서 기억하는 요점 기억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특히 예를 들면 갑자기 큰 소리가 난다거나 갑자기 뭐 놀라운 걸 봤을 때 사람들은 신체적인 반응이 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신호에 집중하게 되니까 오히려 콘텐츠나 이런 메시지를 날릴 때 신체적인 요소를 자극하는 것들을 만들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언니는 신체적인 자극 반응 중에서 어떤 자극 반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놀라움. 이게 메시지를 전달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대요, 놀라움이. 뭔가 이 다음에 어떤 메시지가 나오겠다고 예측을 했을 때 만족감이 들어서 더 집중하게 되고, 혹은 예측이 안 됐을 때는 오히려 놀라움을 얻어서 더 집중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놀라움뿐만 아니라 기대감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기대를 할 때도 머릿속에 있는 이 해마가 잘 작동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배우고 기억하는 능력이 활성화되는 거죠. 근데 이 책에서는 그 중요한 걸 반복이라고 하더라고요. 반복. 기억을 강화하기 위해서 반복은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면 제가 우미 씨한테 초콜릿바, 초콜릿 케이크, 초콜릿 우유가 있어요. 그럼 어떤 단어가 기억나요? 초콜릿이. 그쵸. 케이크보다는 초콜릿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반복이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더라고요. 이게 비슷한 현상으로 노른자 현상이라는 게 있대요. 이 노른자 현상이 인식적인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정보를 그냥 이렇게 약간 흘려듣는, 가만히 앉아서 듣는 게 반복에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중들은 이거 다른 것들과는 구별된 항목, 즉 고립된 요소를 더 잘 기억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PT 슬라이드가 있어도 단 하나, 다른 건 다 검정인데 이것만 파란색이면 이게 딱 눈에 들어오잖아요. 이게 고립 효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오히려 대조를 이용해서 더 독특하게 눈에 확 들어오게 자극을 만드는 거네요. 네, 그렇죠. 여기서 잊혀지기 어려운 것들에 대한 이제 팁을 되게 많이 주고 있는데, 놀라움, 기대감, 반복, 고립도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데이터 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의 두뇌는 그냥 추상적인 것보다는 정확하고 개념적인 거에 더 집중을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줄글만 써놓는 것보다 실제적인 데이터를 써놓는 게 훨씬 더 각인이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사람은 글보다 그림을 더 잘 기억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왜냐면 그림이 좀 더 실제적으로 확 다가오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해요. 사람은 글만 있고 그림만 있는 것보다 두 개 다 같이 있을 때 더 큰 그런 상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나 그림이 혹은 글이 더 기억에 유리한 건 아니라고 나와 있었어요. 근데 짧은 콘텐츠가 더 기억에 잘 남을 것 같아요? 긴 콘텐츠가 더 기억에 잘 남을 것 같아요?
짧은 콘텐츠.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만약에 청중이 콘텐츠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 짧게 만드는 게 중요하고 아무런 정보나 맥락을 모르고 있을 때는 길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짧거나 길거나 콘텐츠를 내가 선택해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것이 나의 선택을 좌우하는지 이 책에 나와 있다고 하는데 혹시 읽어봤어요? 네, 제가 보니까 습관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습관은 의식적으로 나오는 거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습관이 가장 무섭다는 거죠. 어쨌든 내 습관에 따라서 콘텐츠를 선택해서 보는 거지만 결국엔 그것도 기억에 남느냐 안 남느냐의 문제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콘텐츠의 중요한 메시지를 계속 재활성화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야지 목적이 아닌 우연한 망각을 잊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12개의 책 목차를 쭉 읽어보면서 느낀 게 누군가의 기억에 남고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참 명예로우면서도 책임감이 요구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배운 것처럼 언젠가 마주하는 저희들의 콘텐츠도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 그럼 수요일날 만나요. 수요일날 만나요. 다음 주 수요일날 만나요. 수요일.